그 하나가 된이라고 하는 말이 그 된 사람을 뜻할 때 그 된 자거든. 하나가 된. 그 뭐가 된 거냐? 우선 생사가 하나고 또 육체로 보면 남녀가 틀리지만은 정신으로 보면 남녀가 똑같잖아. 정신으로 보면. 그렇지. 육체로 보면 남녀가 다르지만은 정신으로 보면 하나지. 그 정신으로 보면 우주 정신이나 인간 정신이나 같은 정신이고 70억의 정신이 70개가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신만 있다. 영체로서는. 예. 그 이제 육체는 70개가 있는 거고 정신은 하나다 이거지. 그냥 지금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책 같은 거 읽을 땐 좌뇌만 쓰면서 읽었잖아요. 그렇지, 자네. 예.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공부라는 것도 다 좌뇌 공부고 근데 아마도 이거 이 15번째 책 이걸 읽을 때 우뇌를 같이 쓰면서 읽는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이 좀 그래서 좀 희한한 내가 이때까지 공부할 때 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좌뇌로서 계산해가지고 하나가 아니거든. 감각이 하나거든. 이론성이고. 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갈까 말까 옳다 그러다 이 둘로 벌어지는 거고 감각은 갈까 말까 이런 게 없거든.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감각이 이론성이고 생각이 이원성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하나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생과 사가 하나고 자는 것과 깨 있는 게 하나고 밝음과 어두움이 하나고 움직임과 안 움직임이 하나고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거는 생각으로서는 발상이 불가능한 발상이거든.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게 그런 말 자체가 운의 그 운에서 살려낸다. 운에서 나온 소리거든. 운에. 네. 다시 말하면 운해라고 하면 말이 좀 뭐 하면은 몸의 감각에서 몸의 지성 육감에서 나온 소리거든. 이 육감에서. 그러니까 보통의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는 내가 만약에 책을 읽으면 책에 집중을 하면 읽는 나는 없잖아요. 없지. 책의 내용만 그냥 있는 거잖아요. 있지, 그치. 예. 근데 이거는 분명히 책이 잘 들어오면 잘 들어올수록 읽고 있는 나에 대한 존재감도 엄청나게 뭐 있지. 계속 예, 공존을 공존하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실존이 존재하지. 네. 예. 근데 이게 잘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거지. 그렇죠. 그 육체가 영체에다 앞선다 이거지. 육체가 복원되고 난 후에 그 육감으로다가 영감을 영체를 갖다 깨닫게 되니까. 그 영체 안에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영체가 있으니까 영육이 쌍전이고 영육이 일체다. 영육이 하나다 이런 결론이다. 일단 읽는다. 그 존재감을 회복하는 것이 육체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맞아요. 책을 읽고 있는 건 마음이거든. 마음이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와 마음이 같이 있어. 근데 몸은 또 마음을 존재케 하잖아요. 존재케 하지. 예. 그 몸이 또 자각이 된다니까. 읽고 있는 나도 자각이 되고 그 몸도 자각이 되니까. 그 몸과 마음이 하나인 상태 육체가 회복이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또 이제 읽게 되면 그 화난 그 영체 그것도 당연히 자각이 되거든요. 자각이 되지. 네. 육감이지. 예, 맑고 밝은 영감이죠.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예, 응? 그것도 자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몰랐다가 그것이 네, 눈에 그죠. 훤해지. 그거를 읽고 있으면 느끼게 되지. 이렇게 돼. 네. 몸에 대한 존재감을 회복하면서. 그게 영체거든. 아, 나 이제 내가 도대체 나 뭐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이때까지 책 읽으면서도 한 번도 그 겪어보지 못했던 이 나의 상태가 뭔 상태냐 그랬는데 이제 좀 해석이 되네. 좀 설명이 됐어요, 선생님. 오케이, 됐어. 네. 육체를 찾고 나니까 영체는 자연적으로 눈에 훤해 눈앞에 현존하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근데 코멘트 물음표였던 것은 글을 읽는 나는 뭐냐는 거지. 글을 이해하고 읽는 나는 뭐냐.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공존이 되냐. 옛날에는 글을 읽을 때는 글을 읽는 것만 있었잖아요. 좀 마음만 있었지. 에이, 예. 몸에 없었다고. 내 몸에 없었지. 예. 근데 지금은 이거 이 책을 읽으면 글을 읽는 나가 있는데 그 글을 읽는 나의 나가 글을 읽는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존재케 하는 몸이 또 몸의 존재가 드러난다니까. 그렇지. 몸의 존재가 드러나면은 그다음 또 뭐야? 그것이 육체고. 육체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쫙 들어가면은 이 정신의 그게 딱 나타나지. 네, 맑고 밝은 그 뭐라 그럴까?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네, 그 정신이라는 게 딱 눈앞에 현존한 거야. 네,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지. 네, 그게 견성이다. 감지가 되죠. 그게 견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글 읽기가 근데 그게 딱 유지가 되니까 글 읽기가 전혀 힘들지 않고 하루에 2번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읽으면 그것이 그런 상태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읽는 마음, 글을 읽는 마음, 그 마음을 존재하게 하는 몸에 대한 존재감. 또 몸을 존재하는 또 영체가 바탕인 영체까지 다 드러난다. 육체의 바탕인 영체까지 다 드러난다.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을 한꺼번에 깨닫네. 하나가 되네. 몸, 마음이 하나인 육체와 또 영체 그게 다 한 줄로 깨버리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신이 이래로 합일이 1단계 합일이 되면은 그 다음엔 육체가 이제 복원이 되고 육체가 복원되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영체 안과 밖에 있는 영체가 안에 있는 걸 할 때 안 밖에 있는 그 무한한 영체 정신을 이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대한 존재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있을 때 중심이 몸이지. 몸에 대한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게 그 어디에서도 없었던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허무하고 공고하고 늘 그리움에 시달린 거지. 그 몸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몸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는 것이고 이 몸이 없으면 우주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으로 보물 중에 보물은 우주에 앞서가지고 이 몸이 각자의 몸이 천하의 보물이지. 예, 그러했는데 몸을 그 보물 찾기 위해서 이제 찾은 거지. 얼마나 몸을 잃고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몸 그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몸에 대한 존재감이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요. 그러니까 몸을 찾으면은 정신도 찾는다. 이런 소식이거든. 이제까지는 마음이 일단 딱 움직이면 몸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사라진 거지. 예. 그러니까 몸이 작동을 그러니까 마음이 딱 한 번 일어나면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왜 그래? 그 이치를 한번 밝혀봐. 생각은 감각을 억누르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어금 아니면 상급. 감각을 억누르는 상급. 그건 이치로는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네. 조나이로 표현하는데 그건 다 이치로 떠나서 감각으로 한번
표현해봐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몸을 잃게 된 사연. 몸을 떠났으니까. 몸을 어떻게 떠났는데? 마음이 뭐 어떻게 했길래? 과거나 미래로. 과거나 미래로 떠나버렸거든. 네. 그럼 몸은 어디 있어? 몸은 뭐 망각했죠. 뭐. 그 몸은 어디 과거 미래 현재 중에서 어디 있는 게? 현재 있는 건데. 몸은 늘 현재를 떠나지 않지. 네. 현재의 뿌리를 받고 있지. 그런데 현재의 뿌리 받고 있는데 내가 과거나 미래로 가버렸으니까 현재를 잃어버린 거지. 몸을 잃어버렸다는 건 현재, 지금 여기 현재를 상실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왜 내가 몸을 갖다가 상실하게 됐냐 하는 그 이치를 밝혀내야 되거든. 누가 물어도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이제 그거 그러니까 나는 자꾸 지금 케이스를 난 좀 설명을 받고 싶어서 그 책을 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책 읽을 때.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책의 내용에 빠져버리잖아요. 아, 최근 여기 빠져버리다. 그래가지고 몸에 대한 내 몸에 대한 존재감이 복원이 안 되지. 네. 근데 몸을 잃어버리잖아요. 책밖에 없어. 책 내용밖에. 그러니까 실존이 없는 거지. 그렇죠. 선생님이 자꾸 나한테 성리나 이치 같은 거 물어보시면 나 그거 후루루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좀 기분 아는 걸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네.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랑 또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 그럼 끌고 나가봐. 그러면 내가 나는 수동대로 갈 테니까. 너무 기초적인 거 나한테 또 물어본 것 같아. 기초가 아는 것 같지만은 또 물으면 또 맥혀. 그래서 자꾸만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자꾸 묻고 자문자답을 하는 거지. 알았다 하는 게 그 에고야. 알았다가 몰랐다가 그 하나가 돼야 되거든. 알았으면서도 알았다가 없어야 돼. 그 알았다가 몰랐다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 알았다가 몰랐다가 둘이 될 때는 그런 소리가 좀 나오는 거야. 네. 내가 알고 있는데 말이야 나 또 대답하라고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알았다 몰랐다가 하나가 돼야 돼. 네. 알았다 몰랐다가 이제 성리적으로 말하면 명암이 명이 뭐야 알았다지. 암이 몰랐다지. 그래 명중암이와 암중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가운데 모른다고 모르는 가운데 알았다가 하나가 되는 거지. 둘이 양극단이. 오케이. 알았다가 몰랐다는 거의 우리 두 가지 중에 안 나와요. 거의. 왜 그 표현을 해놨어? 깜깜한 거. 그건 나에게 있어서 명암에 대해서 내가 적어놓은 게 있어. 여러 군데 적어놨어. 여러 군데 아니에요. 알았다 몰랐다. 한두 군데 정도. 한두 군데 있을 거야. 주로는 명과 암, 정과 동. 있을 거야. 한번 다음에 찾아보고 참 찾아보고 나한테 얘기해봐. 그게 빠지면 곤란하니까. 이기야 있죠. 그건 내도 기억이 나는데 1대1 공부 했던 건가. 근데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전체 그 구조에서. 진짜 많이 강조되는 거는 명과 암이지. 명감이 제일 중요하지. 명이란 것이 뭐야? 있음이고 암이란 게 없음이거든. 명암이 유무거든. 명암이 유무라. 명암이 밝은 것이 아는 것이고 암이 어두운 것이 모르는 거거든. 나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 명은 말이야 이 빛이 있는 거잖아. 빛이 있는 빛은 직진하고 말이야 움직이잖아. 그 명은 동하는 거고 암은 정하는 거지. 동정이 이래고
전부 다 거기서 나오지 뭐. 그다음 오매도 그래. 오는 뭐야? 깨어날 오자고, 매는 잠들어갈 매자거든. 잠들면은 캄캄해지고 깨어나면 밝잖아. 그것도 명암이거든. 오매도 명암이라. 그러니까 밝은 것은 깨어 있음이고 어둡다는 것은 잠듦이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까지 해석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자꾸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을 읽을 때 나의 존재감의 변화 있잖아요. 아, 그게 큰 네, 근데, 변화다. 네. 옛날에는 책을 읽을 때 내가 없이 마음이 읽었고 몸은 없어졌는데, 네. 그 뭐 귀신이 이제 면했네. 그런 거죠. 귀신을 면한 폭이네. 네. 근데 귀신 될 때는 근데 그것을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명확한 그 가이드를 이게 이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태니까 이 상태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처음에 낯서니까. 마음이 작동하면서 몸에 대한 존재감도 동시에 있는 이것이 이상한 상태라고. 그 전까지는 뭔가를 하면 마음만 있었다가 여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상한 상태가 아니다 라는 확인을 내가 받고 싶은 거죠. 그거는 이제 잃어버렸던 몸을 복원한 거지. 이걸 복원하게 되면은 그 공허감, 허무감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움도 사라지는 거지. 그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주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결국에 이 글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지금까지 이런 형태가 되는 책은 한 개도 없었잖아요. 뭐 다 읽어봐서 모르지. 소설이나 뭐 신문 기사를 보고 인터넷 기사라도 읽어봐요. 어떠한 그 활자로 된 것을, 글자로 된 것을 읽을 때 내 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감이 강화되는 글을 읽어본 적 있냐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지. 근데 이런 상태인 거를 그 전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도리어 당황스럽달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자기 몸을 잃어버려야 공부 잘 되는 걸로 알고. 예. 그러니까 지금 공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를 설명해줘야 되지 않아요? 설명 필요 없어요? 이런 새로운 그 경험에 대해서 내 새로운 존재감을 강화시키는 학습,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지 않냐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 정상이다. 되는 거야. 예. 내가 그거 얘기를 한 거 있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그리움, 공허감, 허무감이 사라진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 어디에요? 이번 서에 그래. 아니 이 책을 읽으면 그럼 이 책에 그런 선을 써놨는 게 있지. 이 글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뭐 글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읽어두기 뭐 말하자면. 이 글을 읽으면 그거는 20독을 하고 30독을 한 100독을 한 희수님이 이 글 촌평에 출판사 서평 이런 날에다가 쓸 수 있는 구절이지. 선생님이 그런 걸 쓸 건 없다고? 내가 쓰기가 뭐 좀 그러네. 선생님이 쓰기가 뭐 좀 그래요?
나는 당연히 그런 그 이심도 안 생기고, 잘못됐다는 느낌이 없는 사람이잖아. 아, 없는 사람이 내가 그런 거 갖다 어떻게 쓰냐. 알겠습니다. 그렇잖아. 네. 나는 나한테 없는 걸 갖다 못 쓰는 거지. 있는 경계만 쓰는 거지. 출판사 서평 같은 데다 쓸 만한 구절이지.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그 순서만 쭉 나열하는 사람이지, 설명하는 사람이지. 내가 초행길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보고 아는 걸 갖다가 쭉 나열하는 사람일 뿐이지. 아무튼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변화라 그럴까? 내 존재감의 변화라 그럴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걸 따로 그 느낀 사람이 써야 되지. 글 써야 되지. 예.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15권 네 글을 읽으며 20독을 읽으며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딱 써놓으면 나중에 그걸 갖다가 출판사 서평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그 희망도 줄 수 있고. 뭐 메모는 다 해놨어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야 이게. 나도 회독수를 올리면서 꼼꼼하게 적고 몇 회독이다. 그리고 회독수가 끝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감상 같은 거 그런 거 수시로 적어 놓으니까. 왜냐면 내 생활의 변화가 나 회독수의 변화가 내 생활과 분명하게 밀접이 돼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옛날에는 책을 읽을 때 나는 내 몸을 잃어버리고 읽었는데 이 책은 읽으면서 내 몸이 감지되면서 읽는다가 변화됐다 이런 얘기. 맞아요. 그런 얘기지.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주 낯선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걸로 작동을 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몸에 대한 존재감도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나한테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 근데 제가 아까 선생님 마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기 했던 것은 선생님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떠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글을 읽을 때는 글의 내용에 마음이 들어가는 거지 글이 마음이나 과거나 미래로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떠돌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글의 내용을 따라서 돌아다니지 마음이. 보통의 글들은. 그런데 100% 집중을 안 되잖아. 간간히 밖으로 나가잖아. 그거는 이제 얼마나 그 텍스트가 몰입력이 있느냐. 집중력이 있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 흡입력이 강한 책은 그야말로 홀딱 빠지게 만들어갖고 어디로도 못 가게 하고 그 책의 내용에만 있게 하잖아요. 그때는 몸은 없는 거죠. 몸은 사람이 보통. 지금 여기로 오면은 몸이 존재하겠지. 지금 여기로 오면 존재하면은 몸은 느껴지게 되겠지.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책이나 영화는 지금 홀딱 까먹는 거야. 네,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거에 열광하거든요. 몰입됐다 이까지. 네. 몰입. 흡입력이 강하다. 몰입됐다. 끝내준다. 막 이런 거죠. 근데 몰입이란 건 어느 의미에서는 자기 몸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주 해탈이라고 느낀 거거든. 네. 예?
근데 점점 이제 회독수가 더해갈수록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면서 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몸의 존재감도 계속 강화되면서 글이 또 더 이해가 잘 이해가 잘 되고 된다. 네, 이런 게 계속